저는 올해 32살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작년 초에 결혼한 6년 만난 동갑내기 남편이 있습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는 전혀 서로 간에 감정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고 크게 싸운 적도 별로 없이 순탄하게 연애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기 전엔 몰랐던 서로의 단점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하게 된 결혼인데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혹시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잘 확인해 보신 후에 결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결혼하고 나서 살림을 합치고 우리 두 부부의 벌이를 오픈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연봉의 차이가 조금 심하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전공에 비슷한 직군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군대도 다녀오고 복학하는 기간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보다 1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좋은 기회를 잡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연봉 협상을 잘 받고 지금 나이로 과장 타이틀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집에만 붙어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유리한 직종이라 작년에는 회사 역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덕분에 연말에 인센티브도 두둑하게 받았어요. 반면에 남편은 저보다 입사 연도가 늦은 데다 제가 이직을 할 때 남편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카우트 제안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회사에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회사 사정이 최근 들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남들 다 연봉 오르고 보너스 받았던 작년에 오히려 연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세금 제하고 작년에 저희 부부가 번 돈이 제가 2배가 훨씬 넘게 수입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남편이 조금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우연한 일이 겹쳐서 겨우 사회생활 1년 차인 동갑내기 부부의 소득이 이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2배 이상으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서로가 같은 전공을 하다 보니 평소에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고 업무적으로는 편하게 지냈었거든요. 제가 이 남자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작년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너가 잘 되니까 좋네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자격지심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별뜻 없이 이야기를 하면 너가 그 정도로 돈을 받으면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라는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저 남편에게 살짝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힘들다 어쩐다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아이 쇼핑을 하다가 저거 너무 예쁘다 갖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여지없이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으면서 뭘 고민하냐고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이 남자랑 말하기도 싫어져요. 결혼 전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이렇게 찌질했나 생각도 들고 이 결혼 자체가 너무 후회스러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돈 들어가는 모든 일에 이런 식이다 보니 여행 가자는 말도 못하겠고 같이 운동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뭘 사기도 겁나는 상황입니다. 굳이 돈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일하는 날 길면 11시간 이상 회사에서 전투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쉬는 날에 남편이랑 같이 좋은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것도 보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어차피 제가 원해서 가자고 하는 거니까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남편은 그것마저 부담스러워하고 돈 쓰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돈을 더 버는 것이 죄가 아닌데 자꾸 남편에게 미안해지고 뭔 말도 못하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았는데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신혼 느낌도 없고 서로 어색하고 냉랭한 기운만 감돕니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얼마 전 크게 한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선물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야 저희 부모님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어서 그걸 사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들에게 뭘 해드려야 할지 정하질 못하더라고요. 돈이야 어차피 공동 경비에서 꺼내서 쓰기로 했으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데 시부모님들에게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라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남편이 답이 없어서 그냥 정해진 예산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양가에 반반씩 보내드렸어요. 저만 선물 사고 시댁에는 상품권 보내는 것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똑같이 정확한 금액으로
똑같은 상품권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하던 손목 시계가 있어서 그건 제 사비로 따로 구입해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른 날 따로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서 몰래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토요일이 어버이날이라 토요일 저녁엔 시부모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비해간 상품권도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일요일 저녁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상품권을 드리면서 이건 윤서방이 아빠한테 드리는 선물이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제가 준비해간 시계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건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고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어요. 당연히 두 분 모두 정말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받은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신랑 이름으로 드린 백화점 상품권도 저희 아빠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받았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도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선물 고맙다고 좋은 옷 한 벌 사입겠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해드릴 만큼 다 해드렸고 남편의 기도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만족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심기가 불편한 것 같더니 결국 집에 오자마자 제게 바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었대요. 아니 남편 기 살려주려고 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오해하면 제가 남편을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바보로 만든 꼴이 되는 겁니까? 진짜 황당하고 답답해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남편은 자기 집엔 딸랑 상품권 하나만 주고 왜 너네 집엔 상품권이랑 시계까지 사드리냐고 그것부터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너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냐? 시부모도 부모인데 왜 장모님만 챙기는데? 우리 집은 서운하다고 생각 안 해? 결혼했으면 시댁에 더 잘해야지. 넌 며느리잖아.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했더라면 진작에 뭐 갖고 싶으신지 자기가 알아서 준비를 하던지. 분명히 처음부터 선물해드리기로 한 공금에서 정확히 반씩 상품권 해드리기로 한 부분이고 저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사주고 싶은 거 제 돈으로 사준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날 부분인가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파르르 떨면서 화를 낼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저를 생각 없고 나쁜 며느리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간 쌓여있던 감정까지 다 터뜨려서 남편에게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우리 엄마 내 돈으로 사주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주냐면서 너도 돈 벌어서 너희 엄마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그날 사실상 저희 결혼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아내와는 못 살겠다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도 더 이상 징징대고 찌질한 남편 맞춰주면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서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다음날 낮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도 하시고 남편과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말씀을 하던 시어머니도 이미 저희 둘의 관계가 화해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고는 알아서 잘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저도 한 번쯤 다시 믿어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텐데 아직도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냥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자격지심 느끼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도 제가 번 돈 남편 눈치 보며 쓰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이 집도 제 명의로 산 거고 남편이 혼술합시고 가져온 거라곤 본인 게임기와 TV, 자기 일하고 게임할 때 쓰는 컴퓨터가 전부인데 그거 가져가라고 하고 이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생활비 빼고는 월급도 다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네요. 30살 넘어서 다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을 이해해보려 해도 도저히 그 자격지심과 찌질함을 평생 감수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올해도 저는 연봉이 더 오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남편과의 차이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남편이 얼마나 더 찌질하게 굴지 생각하면 우리 사이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얼마를 벌건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패로 끝났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결혼 시즌이고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가 이혼까지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 전에 상대방 배우자의 성격과 마음속 깊은 속내까지 다 파악하신 후에 확신을 갖고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여기저기 이야기해도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도 직장인이라 엄청 바쁘지만 무엇보다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헤어 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유명한 샵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단골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샵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제 꿈과도 같은 일이었고 솔직히 가게 운영에 전념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결혼을 1년 정도 뒤로 미루자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결혼을 하자고 밀어붙였고 저희 시댁에서도 혼사 다 오갔는데 이제 와서 미루면 좋지 않다고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하랴 가게 오픈 준비하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찌저찌 남편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둘 다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다른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오픈한 미용실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단골 손님들까지 전부 저를 따라서 샵을 옮기시는 바람에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고 결혼 후 6개월 정도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은 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점점 뒤로 미루게 되면서 저희 시댁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머리하는 것이 제 천직이고 돈도 돈이지만 손님들 머리 해드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제 일 자체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처음엔 너무 바쁘고 예약이 많아서 주변 지인들도 가게에 부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요즘 조금 한가해져서 친구들도 와서 머리하고 가고 주변 사람들도 옵니다. 물론 제 주변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지인들이라서 할인을 해드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다들 만족해하고 계시고 한번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거리가 좀 멀어도 또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 손님들 중에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시어머니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게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깍스라는 이미지 때문에 헤어드레서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시고 그전까진 저희 어머님께서는 동네 미용실만 다니셨거든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헤어커트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 염색이나 펌을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가 처음 오픈했을 때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며느리가 미용실을 냈는데 한 번 가서 매상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셨겠죠. 그런데 저희 매장은 지금은 덜하지만 오픈 초기엔 100% 예약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30분 단위로 예약 고객이 꽉꽉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신 어머님을 상대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헛걸음 하신 게 죄송했지만 가게에 꽉 차 있는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 생각보다 제 매장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커트나 펌 가격표를 보시고는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매장이 솔직히 주변 동네 미용실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비싼 곳이기도 했고 실내 인테리어나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도 다들 저와 함께 오래 일해온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싼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제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손님들로 줄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미용실 크게 한다고 자랑을 하셨던 건지 언제 한 번은 어머님이 말도 없이 친구들 3분을 모시고 매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약이 없으면 시술을 받으실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우린 괜찮으니까 어서 일해. 라고 하시길래 냉커피 한 잔씩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10분 정도 가게에 앉아있다가 가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매장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약이 비는 날 어머님과 신우를 불러다가 머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돈 받는 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손님과의 형평성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시댁 식구들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에서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별로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한 번, 2번 예약 비는 날에 불러다가 머리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본인들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특히나 신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있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 대놓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시작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늦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냥 계속 공짜로 머리를 해드렸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머리를 몇 달째 해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얼마 전 쌓아왔던 분노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아침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오후에 펌하러 갈 건데 해줄 수 있냐고요. 그날도 예약이 꽉 차 있고 바쁜 날이었지만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손님을 보는 틈에 짬짬이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날도 돈은 내지 않으시고 고맙다는 한마디만 하고 가셨죠.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전에 한참 오픈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우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언니 오늘 오후에 저도 펌할게요. 밑도 끝도 없는 문자에 한숨이 나왔지만 어제 시어머니도 해줬으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좀 하면 되겠거니 싶었죠. 물론 그날도 예약이 거의 꽉 차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참 손님 상대하고 있었던 오후 3시에 신우가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친구 2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신우 머리 하는데 친구들이 따라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비워둔 구석자리로 신우를 안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음료수 한 잔씩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옆에서 신우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쟤는 염색해주시고 쟤는 앞머리 커트해주세요.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매장 안에 모든 직원들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솔직히 신우 하나도 벅찬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예약도 없이 자기 친구들 해달라니요. 그래서 지금은 곤란할 것 같다고 했더니 신우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왜요? 돈 안 낼까봐 그래요? 순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우 친구들에게도 공짜로 시술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리 예약도 없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다짜고짜 친구를 둘이나 데려와서 머리를 해달라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그동안 참아오고 쌓아놨던 게 욱하고 올라왔는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 간신히 참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손님이 워낙 많고 다음 타임 예약 손님도 바로 대기 중이라 새치기해서 해줄 수는 없다고 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어요. 신우이기 전에 매장에 들어온 이상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하던 대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신우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알았어요. 야, 너희들은 못해준대. 하고 데려온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다 신우에게 쏠리고 매장 분위기가 약간 싸해졌어요. 순간 제가 마치 신우에게 잘못한 것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빨리 해달라는 거 해줘서 보내자 싶어서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더럽게 유세 떠네.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 이성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고 뭐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보던 말던 이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제 원래 성격이 나올 것 같았어요.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그냥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저와 신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우도 부담이 된 건지 별 다른 말 안 하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매장 청소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쌓였지만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하겠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오늘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면서? 그거 머리 좀 해주는 게 뭐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 딸이나 엄마나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매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건 머리 좀 금방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대단한 일 한다고. 라는 말에 저는 완전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제가 하는 게 대단한 일 아니니까 그냥 어머님도 어머님 딸도 평소 가던 대로 가세요. 자식은 지 엄마 닮는다는데 제 남편은 어머님 안 닮고 신우만 어머님 닮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거지근성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라고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끊어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그동안 공짜로 해준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제게 고마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제 편을 들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공짜로 머리하고 있던 거냐고 앞으로는 머리하러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기서 제 편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 더 이상 같이 안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다시는 저희 가게로 머리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네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갑게 지낸 건 아니라서 이대로 안 보고 산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에 얼굴 마주칠 일이 있으면 또다시 시비를 걸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그냥 가게 열어야 한다 하고 안 갈까 싶어요. 남편도 자기 집에 안 가도 된다고 했으니 이대로 영원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원칙이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